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연방 하원이 다음 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정식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백악관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금을 즉각 지원해달라는 서한을 받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오늘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급진 좌파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가 후원하는 한 재단이 하마스와 관련된 반이스라엘 단체에 25만 달러를 보냈다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기 며칠 전에 수상한 공매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으로 1억 불대의 이득을 누군가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국무부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거주하는 서안지구에서 폭력을 행사한 이스라엘인 수십 명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연방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는 870만 건으로 전월 대비 61만 7천 건 감소했습니다. 이는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구인 건수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 코로나 테스트 키트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에 8,6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워싱턴 프리 비컨이 보도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고 자신이 타고 가던 비행기를 일부러 추락시켜서 마치 긴박한 탈출 장면인 것처럼 연출한 미국인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7월부터 이탈리아 몰리세 지역에서 여러 대 차량의 타이어를 펑크낸 범인이 이제 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개였습니다.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 주택가 한복판에서 어제 폭발 사건이 발생해 한국계로 추정되는 용의자 한 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오늘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미쉬 화장품 연말 특별 세일! R88 리프팅 크림 사시면 펩타이드 토너 미스트 무료 증정, 엑스퍼트 크림 세트 사시면 아이크림 세트에 샘플 가방 세트까지 증정, 참존 DAG 3종 세트, 한스킨 남성용 세트, 셀트리온 마스크팩, 여성 청결제 클렌저까지 모두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핸드크림 세트, 바리 세트도 할인해 드립니다. 연말연시 소중한 분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미쉬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화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연방 하원이 다음 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정식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하원은 탄핵 조사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헌법적 책임을 따르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법정에서 소환장에 이의가 제기되면 우리의 헌법적 권한의 정점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표결은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하는 표결이 아니라며 이것은 탄핵 조사를 계속하기 위한 투표이며 이는 필요한 헌법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의 해외 사업 거래에서 부패한 이익을 얻었고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열중해 왔습니다. 좌익 언론들과 민주당 및 백악관은 그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은 어제 헌터 바이든의 사업체 중 하나인 오아스코 PC가 2018년 조 바이든에게 3차례에 걸쳐 1,380달러를 지불했다는 은행 거래 자료를 공개하고 그것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불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다른 문서에 따르면 그 돈은 포드 트럭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을 준 아버지에게 갚는 데 사용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조 바이든에게 보내진 수표들이 대부분 부채 상환 목적인 것으로 표시됐지만 실제로 그 부채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악관은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백악관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금을 즉각 지원하라는 서한을 받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오늘 강경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존슨 의장은 화요일 동료 공화당원들에게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 및
기타 안보 수요를 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1,06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둘러싼 협상에서 미국 국경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야말로 죽어야 할 언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국경과의 싸움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른 의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은 오늘 백악관 예산국에 보낸 답장에서 하원은 국경의 안보 보장을 위한 개정안으로 HR2를 통과시켰으나 상원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HR2는 지난 5월 하원 공화당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으로 남부 국경의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이민자들의 미국 망명 신청을 어렵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급진 좌파인 억망장자 조지 소로스가 후원하는 한 재단이 하마스와 관련된 반이스라엘 단체에 25만 달러를 보냈다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 전역에서 일어난 수많은 휴전 촉구 시위를 주도한 곳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성구 기자입니다.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 제국의 많은 단체들 중 하나인 열린사회 촉진재단은 2022년 중동의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교육에 25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권리를 위한 미국 운동, 약자로 USCPR로도 알려져 있는 중동의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교육은 팔레스타인 보이콧, 투자 및 제재 전국위원회를 후원하는데 이들은 국무부에 의해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팔레스타인 해방 대중전선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명예훼손연맹에 따르면 소로스의 열린사회 촉진재단은 USCPR에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만 총 45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뉴욕포스트가 소로스가 2016년부터 반이스라엘 시위 뒤에 있는 단체들에게 1,5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는 것을 발견한 지 한 달 뒤에 나온 것입니다. 그중 약 1,370만 달러는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한 지지단체 타이즈 센터를 통해 운영됐습니다. 보수 성향의 감시단체 미디어 리서치 센터의 댄 슈나이더 부회장은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조지 소로스와 그의 아들 알렉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급진적인 단체들을 지원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가장 극악무도한 종류의 행동을 지원하는 친하마스 단체들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조지 소로스에게 이 자금 지원 철회를 요구했지만 그는 서구 문명을 뒤집으려는 반유대주의 단체들을 단호하게 계속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전 브루클린 시의원 출신으로 현재 유대 빈곤에 대한 메트로폴리탄 협의회 의장인 데이빗 그린필드는 뉴욕포스트에 10월 7일 학살 이후 세상이 바뀌었다면서 따라서 소로스 그룹은 팔레스타인인을 해방시키는 편에 설지 아니면 유대인을 제거하는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SCPR은 웹사이트를 통해 월요일 휴스턴과 오클랜드에서 2번의 시위를 포함해 전국에서 가자 대학살을 멈추라라는 시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위 중 하나로 11월 4일 워싱턴 DC에서는 반유대주의적 공공기물 파손과 동상훼손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감시단체 NGO 모니터에 따르면 11월 중순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폭력적으로 변한 시위를 공동 후원한 친팔레스타인 단체 평화를 위한 유대인 목소리, 즉 Jewish Voices for Peace는 USCPR 네트워크의 회원입니다. 팔레스타인을 위한 미국 무슬림과 뉴욕의 좌파 자선단체인 웨스펙 재단도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에 오랫동안 투옥된 지도자 아마드 사다트의 석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이 감시단체는 말했습니다. USCPR에 재정을 지원해 준 것이 열린사회 촉진재단뿐만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동의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교육은 록펠러 형제재단으로부터 58만 달러를 받았다고 워싱턴 프리 비컨이 보도했습니다. NGO 모니터의 법률 고문인 앤 허츠버그는 지난달 초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 그것은 큰 문제다. 이 단체들이 그렇게 그늘진 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 정부가 정말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그것은 분명히 국가 안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기 며칠 전에 수상한 공매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입니다.
해당 종목의 주가가 많이 떨어질수록 더 큰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증시가 충격을 받을 하마스의 공격을 미리 알고 공매도에 나섰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의심스러운 공매도로 인한 이익이 1억 달러대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월요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CNN 방송에 따르면 뉴욕대 로스쿨의 로버트 잭슨 주니어 교수와 컬럼비아대 로스쿨의 조슈아 미츠 교수는 예비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하마스의 기습 공격 5일 전에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이스라엘 상장 지수 펀드에서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공매도가 거의 대부분 장외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당시 공매도가 코로나19 팬데믹과 2014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의 공매도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증권거래소 대변인은 이 보고서와 관련해 당국이 알고 있으며 모든 관련 당사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조사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방정부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거주하는 서안지구에서 폭력을 행사한 일부 이스라엘인에 대한 입국 금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늘 성명에서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의 폭력을 자행하는 극단주의자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스라엘 정부에 강조해왔다며 서안지구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개인에 대한 새로운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모두 민간인에 대한 폭력 증가에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날 중 입국 금지 조치가 우선 이루어지고 향후 이른 시일 안에 추가적인 비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대상은 모두 수십 명가량이며 기존에 미국 비자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비자가 즉시 취소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악시오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자 조치가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가 10월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요일 연방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는 870만 건으로 전월 대비 61만 7천 건 감소했습니다. 이는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구인 건수입니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940만 건에도 크게 미달했습니다. 주요 업종별로 보면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부문에서 23만 6천 건이 줄었고 금융보험에서 16만 8천 건이 감소했습니다. 구인 건수의 큰 폭 감소는 미국 노동시장 수요 측면의 강세가 약화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노동수요 감소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는 시장의 기대를 한층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 코로나 테스트 키트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에 8,6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워싱턴 프리비컨이 보도했습니다. 연방보건인적서비스는 9월에 코로나 테스트 키트 제조업체인 코딕스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거래는 미국 가정에 무료 테스트 제품을 공급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미국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프리비건은 코딕스의 테스트 키트와 국내 제조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회사의 경쟁사 중 하나는 코딕스가 식품의약국 규정을 위반해 허위 브랜드 이름이 찍힌 모조품 키트를 판매했으며 코딕스가 중국에서 검사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지출 사기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나왔습니다. 조사에는 중국이 아닌 국내에서 자금을 지출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포함됩니다. 코로나19 검사 제조업체인 제나바이오 다이아그노스틱스는 지난 2월 FDA에 제출한 소장에서 코딕스가 FDA로부터 긴급 허가를 받은 제나바이오의 항체 검사를 위조품 버전으로 판매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소장은 코딕스의 미국 내 시설이 HHS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이 코로나19 검사기를 생산한 만큼 충분히 크지 않으며 코딕스가 중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고 자신이 타고 가던 비행기를 일부러 추락시켜 마치 긴박한 탈출 장면인 것처럼 연출한 미국인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추락한 비행기 잔해를 은폐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유튜버 트레버 데니얼 제이콥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2월에 게시된 동영상 내 비행기를 부쉈다에는 제이콥이 소형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 상공을 날다 돌연 낙하산을 메고 탈출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는 비행기 엔진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셀카봉 카메라를 손에 들고 낙하산을 맨 상태로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비행기에 다른 승객은 없었습니다. 조종사가 사라진 비행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땅으로 공두박질 쳤고 추락 장면 또한 고스란히 기체에 설치됐던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제이콥은 비행기에서 탈출하기 전 마치 갑자기 고장이 난 듯 당혹스러워하는 것처럼 소리쳤지만 이 영상을 본 일부 이용자들은 댓글로 그가 미리 추락을 연출해놓고 촬영을 준비한 듯 보인다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제이콥은 연방수사관에게 비행기 추락 위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한 비행기 추락 장소를 따로 찾아가 잔해를 치우기도 했습니다. 제이콥은 당시 유튜브 영상을 통해 회사 제품을 홍보하는 후원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항공당국은 지난해 제이콥의 조종사 면허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몰리세에서 차량 여러 대의 타이어를 펑크낸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범인은 개였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 등에 따르면 몰리세 지역의 역사 지구인 바스토 지라르디에선 최근 몇 달간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나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7월 첫 번째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범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0월 말에는 같은 지역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민간인 복장을 하고 순찰에 나섰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에 빠지면서 약 600명의 주민이 사는 바스토 지라리드에선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주민 간 불화나 마피아 조직원이 누군가를 협박하기 위해 일부러 타이어 펑크를 낸 것이라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잠복 근무에도 별다른 소득이 없자 경찰은 피해 지역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고 지난주 드디어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피해 차량이 주차된 곳 인근에 사는 빌리라는 이름의 개였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빌리가 여러 대의 차량 타이어를 사정없이 물어뜯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수의사들은 빌리의 이런 행동이 치아 문제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치은염으로 인해 통증을 분산시키기 위해 타이어를 힘껏 깨물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수소문 끝에 빌리의 주인을 찾아냈습니다. 이 여주인의 차량 타이어 역시 펑크가 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이는 견주가 책임지고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 주택가의 한복판에서 어제 폭발 사건이 발생해 한국기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앤디 펜 알링턴 카운티 경찰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전날 밤 발생한 알링턴 2층 주택 폭발 사건으로 용의자인 56세 제임스 유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폭발이 발생한 주택의 주인으로 집안에서 30회 이상 조명탄 발사 소리가 들려왔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 집 내부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씨는 대치하던 경찰이 진입을 시도하자 총을 발사했으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해 집 전체가 산산이 부서지며 무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3명의 경찰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폭발 당시 집안 내부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펜 서장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폭발 후 현장을 수색하는 과정에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유해 일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스뉴스는 이와 관련해 제임스 유의 소셜미디어 등을 토대로 그가 소송을 남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게시물이 삭제된 가운데 남아있는 한 유튜브 영상에서 제임스 유는 몇몇 패소한 소장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게시글에서 자신의 전 부인을 마녀라고 불렀고 해시태그에 반미 구호인 F 아메리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언어학자이자 정치운동가인 노암 촘스키의 글도 인용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퇴임한 국제통신회사의 정보 및 보안 책임자라고 소개했으며 그들에게 옳은 일을 할 모든 기회를 줬음에도 미국의 위선과 부패, 사기, 음모만을 보았을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유 씨는 가장 최근인 지난 1일 올린 게시글에서는 이웃들의 활동에 폭언을 쏟아내며 이것이 백인들이 다른 인종들을 7대1로 압도하며 미국에서 사치를 누리는 방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올린 또 다른 글에선 자신이 혐오 메시지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암살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유 씨의 국적과 관련해서는 현재 워싱턴 DC 총영사관이 경찰 당국과 접촉 중이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행보, 그리고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한 100 몇십억,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 또 한 600 몇십억 해서 총 1000억, 1060억 달러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이 1060억 달러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한국 돈으로 따져서 이야기하면 100조입니다. 100조.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지금 내놔야 되는 것인데 이 예산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돈이 결국은 국민들의 빚이고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메꿔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돈이 어떻게 나옵니까? 결국은 국가가 채권을 발행을 해서 결국 돈을 꾸어서 지금 원조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가뜩이나 국가 부채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돈을 더 빌려야 되는 상황, 국민들의 채무 부담이 더 커져가는 이런 상황, 경제적으로 미국이 약해지면 그럼 미국 전체 국력이 약해지는 것이고, 미국의 국력이 약해지면 결국은 전 세계의 안보 질서가 흔들리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냥 끝까지 돈 내놔라라는 이야기밖에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백악관 예산국에서 존슨 하원 의장한테 빨리 안 보내주면 이달 말이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보내주기로 한 자금이 다 동인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한테 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독촉하는 서한이 왔죠. 오늘 그것에 대한 답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3페이지짜리 답신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왜 공화당이 이렇게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돈을 보내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더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이고요. 어제 저희가 보도해 드릴 때에는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존슨 의원이 입장이 좀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크라이나에다가 어떻게든 돈을 보내줄 것처럼 그렇게 입장이 좀 바뀌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진짜 그러한 것인지 한번 이 편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알고 봤더니요, 진짜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냥 좌파 언론들, 좌익 언론들이 공화당 내부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선전포고하듯이 존슨이 마음이 변했다라고 아예 그냥 기사를 뿌렸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일단 좀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의 계정이고요. 이 계정에 지금 이 서한을 공개를 해 놓았습니다. 자세히 들어가면은 대충 이렇습니다. 여기 뭐 어제 12월 4일 날 보내준 편지 뭐 잘 봤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이 밑에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 first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가적인 펀딩, 그러니까 기금 주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국경보안법의 혁신적인 변화의 재정에 달려 있다. 여기 보면은요, HR2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원이 미국 국경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을 하는 그러한 HR2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오죠. 통과시켰는데, 그런데 상원에서 세넷 데모크래트, 상원 민주당이 have refused to act on the bill. 그러니까 그 법안을 갖다가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상원 민주당이 그 법안을 거부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의회와 미국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행정부의 전략에 관련한 반복된 질문. 그 반복된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명백한 목적. 전쟁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곳에 투입된 세금의 투명성과 신뢰성, 국민들이 낸 세금을 지금 갖다 우크라이나다가 벌써 1,000억 달러 넘게 갖다 쏟아 부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이용이 됐고 어떻게 사용이 됐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투명하게 그리고 믿을만하게 우리한테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자원들의 성공과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요구되는지, 그러니까 도대체 어떠한 결과를 원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떠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그 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과연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지역이라는 것은 뭐 하루 이틀 전쟁을 해온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오래도록 전쟁을 해오고 있는 지역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라는 게 하루 이틀 계속 해왔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수십 년을 계속하고 있는,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인 겁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해답도 없이,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돈만 보내준다? 그 목적 없는 돈이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된다. 목적이 분명해야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방법에 의해서 예산이 나오고 얼마를 보내주자, 어떻게 보내주자, 누구한테 주자,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냥 일단 전쟁하고 보자, 전쟁을 계속 치르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만 하고 군수물자만 자꾸 보내줘 봤자 사람만 죽어나고 돈만 쓰는 거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평화라는 것도 오지 않을 뿐더러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다 익히 알고 계신 내용이죠. 상원 민주당이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무조건 거부한 거는 아닙니다. 이건 상원 나름대로 포용안을 만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 안보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은 국경 안보를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지금 처리하겠다 해가지고 내용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망명 신청을 할 때, 초기에 망명 신청할 때 좀 더 쉽지 않게 한 단계 좀 더 만들어서 좀 어렵게 하는 이런 방법, 이런 내용들을 좀 포함을 시켜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는 안 된다. 장벽 지금 건설 완성해라 라고 지금 공화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절충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효과를 지금 못 내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상원 공화당 내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원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도 어떤 의원들은 하원에서 통과시켰다고 무조건 상원에서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원을 통과시킬 때부터 초당적으로 통과를 시켜야 상원도 받아줄 수 있는 거다라고 책임을 하원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공화당 의원, 상원 의원들도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공화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관철돼야, 그러니까 국경 문제를 확실하게 해 주어야, 그래야 우리도 동참할 수 있고 찬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버틴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내놓은 수정 법안에 대해서 반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류가 또 있습니다. 이게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도 상원에서 지금 의견 일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의미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원에서 그런 이 예산안을 통과를 시킬 때 공화당원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통과시켜서 상원으로 보낼 게 아니라, 하원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초당적인 통과를 해서 상원으로 보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가장 중요한 키는 하원에서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원의 수장으로 있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말랑말랑해져가지고 전에 케빈 맥카티처럼 또 바이든이랑 협상하고 타협하고 딜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대충 그냥 우크라이나 좀 지원 좀 해주면서 무엇인가 할 줄 알았는데 오늘 지금 나온 편지 내용을 보면은 꼭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1, 2, 3, 4 이 항목들 일일이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죠. Record illegal immigration. 불법 이민자들의 지금 기록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하면서 나옵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2023년 11월 14일 기준으로 했을 때 650만 명 불법 이민자들이 세관 및 국경보호국에 의해서 남서 국경을 따라 들어왔다. 최소 170만 명이 가라웨이나 신원 미상으로 파악되지 않은 가라웨이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170만 명은 도망친 사람들을 가라웨이라는 건 도망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히지 않고 도망친 사람이 170만. 거기에 지금 뭐 망명 신청을 했던 뭘 했던 간에 일단 미국에 들어와 있는 게 650만. 합치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920만인데요. 그건 뭐 1000만 명 가까이 가는 숫자이죠. 게다가 미국 국경 경비대는 294명의 입국자가 테러 와치 리스트에 올라 있음을 보고했다. 행정부의 정책은 우리 주권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침략에 다를 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치명적인 침략, brutal invasion. 2번은 뭐냐 하면은요, straining community resources. 이거 뭐 사회 자원의 부담이라는 겁니다. 불법 입국자들로 인해서 이 국경 지역뿐만이 아니라 시카고니, 뉴욕이니 5만 군데에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보고 있죠. 노숙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이 사람들이 직업을 구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미명하에 많은 주민들의 세금이 지금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각종 범죄들도 들끓듯이 일어나고 있고 마약 범죄 점점 전국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든 거는 뉴욕의 예가 나오는데요. 여기 뉴욕시티를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립학교 시설들의 불법 입국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자신들이 그냥 학교에서 사는 겁니다. 은신처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원거주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위협에 취약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베테랑, 노인, 아이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모두 포함해서 미국인들이 본 행정부의 정책 결과 국경 안보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결과로 점차 기본적인 사회복지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influx and illicit drugs, 마약 문제죠. Risks public health, 공중보건의 위험 문제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다. 2019년에서 2022년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가 2019년에는 36,359명이었던 게 2022년에는요 73,654명으로 2배 이상 꽁충 뛰어올랐다. 펜타닐 사망자가 그런 겁니다. 하루에 300명 이상 죽습니다. 펜타닐 때문에. 심각합니다. 국경 관리는 불법 이주만이 아니라 불법 약물의 유입에도 중요한 원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본 행정부의 정책은 연방법을 거역하고 국경을 열어놓은 결과 국경의 관리를 멕시코 카르텔에게 양도한 셈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 나온 게 dangers of exploitation. exploitation 착취입니다. 그러니까 착취의 문제, 위험성이 발생을 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의 취약한 이민자들이 우리나라를 불법적으로 가로지르고 위험한 여정을 하기 때문에 무수한 여성과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학대를 받게 됩니다. 목숨 걸고 멕시코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멕시코에 들어오고 난 다음은 그나마 조금 다행인데 멕시코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 밑에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 카르텔들이 미국 땅을 밟아보겠다고 올라오는, 걸어가고 버스 타고 가는 이 이민자들 갖다가 약탈하고 납치하고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바이든 정부는 이민자들을 미국 땅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으나,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정작 미국 땅에 오는 과정 중에 이미 인권 유리를 당할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불법 이민의 유입을 더 늘리려고 하고 언제든지 외국인들이 미국 땅에 들어오면 다 웰컴하고 받아줄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참 희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은 이 악순환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것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지적들을 해놓고 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아주 어마무시한 재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국경이.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를 멈춰야 할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 공화당원들이 논리적 개혁을 논의하는 데 참여하기보다는 현실을 무시하고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기를 택해왔다. 우리는 행정부와 함께 미국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국경 안보를 논의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국경 안보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좀 논의 좀 하자라고 바이든 행정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다가 돈 달라라고, 돈 안 주면 지금 전쟁에 지게 생겼다라고 백악관에서는 소리쳤는데 존슨 의장이 답변하는 거는 국경 문제 좀 얘기 좀 하자. 우리는 얘기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답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존슨 하원 의장의 행동을 보면, 말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동을 보면 그러면 아주 철저하게 우파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강경 우파로 분류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언론들은 계속해서 생각이 좀 바뀌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돈 보내주기로 마음이 바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돈을 안 보내주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당장 우크라이나에 돈 보내주는 거 먼저 하겠다라고 말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지금 좌익 언론들의 모습이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 첨언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2월 5일 화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